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영상 속도는 1.2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미 하원 인당 지원금 2,000달러에서 상향 법안을 가결시켰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총 소득 7.5만 달러 미만인 가계에 대해서 인당 2,000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중소기업들 자금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중국의 연계기업 투자 제한 행정명령 범위를 계열사까지 확대를 했고, 여기에서 기업 부분에 대한 리스트 목록도 조만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ETF와 펀드도 추가될 것이라는 언급을 잠깐 했었고요.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외국인 투자 촉진 사업에 AI, 5G 반도체 첨단 제조업을 추가해서 외국인의 투자 유인 계획과 외국인의 세금과 토지의 우대 정책을 해주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이 그만큼 개입을 많이 하면서 또 다른 부분은 시장 개막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거기에 미국의 자본이 이 시점에 들어오게 되면 미국이 또 그 자본 가지고 중국을 상당히 다스릴 수 있는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또 빨리빨리 개방하라고 또 압박을 주고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방은 어떻게 보면은 또 중국이 한 템포 좀 물러났다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식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질병에 대한 백신 부분의 확보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재난지원금 부분에 대한 추가 정책을 어떻게 또 맞춤형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가 논란은 크겠지만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인계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계 소식은 이제 리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은 누가 될 것이냐,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이냐, 이쪽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크립토 펀트 대표도 SEC 다음 타겟이 테더가 되면 불마켓은 불리하게 될 것이다. 그는 가장 많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가 결국엔 달러의 USDT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그때 되어봐야지 알 수가 있는데, 테더의 위치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마켓에 거의 다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더와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여기에서 오히려 BTC 마켓은 조금 더 불장이 나올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켓의 영향에 따라서 또 마켓의 이동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뭐 연초 2020년도 1월 달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계속 나오면서 테더의 수사 제기가 자료 제출 요청으로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또 요 내용에 대한 또 뭐 재판과 비슷한 부분이 또 1월 달 기점에 일단 예정으로 잡혀져 있어요. 물론 연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테더에 대한 1월 달 내용이 어떻게 또 풀어 나갈 것이냐, 그리고 2월 달에 이더리움 선물이 열리게 되면서 그게 쇼패팅이 더 가중을 실어주는 거 아니겠냐, 이런 측면이 또 절묘한 타이밍으로 또 선물이 또 오픈하려고 하는 시점에 과연 슈퍼 악재가 나올 것인지, 슈퍼 또 급상승이 나와줄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SEC의 리플 재판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2월 22일자에 나왔는데요. 과연 빵행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저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리플 사태의 소송부터 현재까지 누군가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닉네임이 10원까지 가져간다라는 내용으로 리플을 좋아하시는 분이 올려주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초 소송은 12월 22일자 그때 납폭이 있었고 23일자 뒤늦게 전세계 개미들이 이제 이때부터 내놓기 시작을 하면서 또 다른 개미는 또 사고 있었죠. 그리고 데드캣이 또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25일자 크리토맘이 의장 선출이 되었다고 하자 그때 또 대다수 사람들이 SEC 소송 무효되는 줄 알고 또 탑승 시전이 또 있었고 그리고 29일자에 최저 납북 후 여기에서 이제 빵형이 억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거래소가 리프 혼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또 지지부진하고 또 거래 정지에 있는 거래소들이 대거 참여를 해주고 신탁사들도 참여하고 ETP 펀드 부분도 대거 많이 참여를 해주면서 지금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진 측면이죠. 그래서 거래소 순번이 이런 형태인데 이분의 또 개인의 주장을 여기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보았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봤는데 해프닝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까보다 보니까 이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니겠냐. 아무튼 이번 형태에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대응을 잘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여기서도 또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그레이스케일이 리플, 스텔라 빠른 속도로 처분 중이라는 내용을 봤는데 리플 하루 만에 거의 30% 정도 처분을 했고 스텔라는 하루 만에 거의 50% 정도를 처분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하루 순간에 영원이 되는 거냐라고 해서 뭐 명확하게 집어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리플 전량 매도는 아니다 라는 또 반대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는 다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해당 사이트 부분에 들어가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공지 때 매수한 물량을 다시 내놨던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6개월 주기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 추가적인 부분이 이제 6개월 이후에 또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를 좀 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레스케일에 대한 입장 부분도 좀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물량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쓸 수도 있겠다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리플의 최근의 성명문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다가도 미리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내용을 다시 한번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SEC의 결정은 리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미국의 전체 암호화 산업에 대한 공격이다. 꼭 리플의 빵형은 꼭 저런 형태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리플은 리플에 대한 언급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좀 그런 답변을 달아야 되는데 꼭 다 같이 꼭 묻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전 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반론하기가 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는 위험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 그들은 소송이 이미 리플과 관련이 없는 수많은 무고한 XRP 소매 소유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언젠가는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 전에 만약에 나왔다라고 해도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던 간에 똑같은 대답이 나왔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거래소 시장 조성자 상인들을 위해 불필요하게 물을 뒤덮었습니다. SEC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도입을 하고 보호해야 할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피해를 입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SEC가 뭐 양아치인가요? 엄연히 따지면 투자자 보호에 일조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SEC가 진짜로 양아치였다라고 하면 해당 정부 기관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였겠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문제가 있으니 더 이상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싹을 도려내거나 이걸 사지 말라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좀 도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 플러스 알파로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렇게 좀 바라보셔야지. 내가 들고 있으니 이 사람 편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논리, 그 근거 없는 근자간 논리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무슨 아, 어떻게 보면 가장 무의미한 시간대를 허비하는 그런 기관 단체는 또 아니잖아요. 예, 그런 점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 근거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행동을 한다. 뭐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고요. 그래서 상당히 피력을 최대한 SEC 잘못이다라고 계속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의 전 세계 모든 제품과 고객에게 계속 운영하고 지원할 것이다. 대부분 고객이 미국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가 얼마 안 되니 웬만하면은 우리 그거를 좀 많이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말은 다른 의미는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쪽에 태클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미국인만 신경을 쓴다라고도 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이 최근에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미국인만 많이 산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어제에서도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그러니 당연히 SEC가 더 활기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인이 혹시나 XRP 더 많이 사게 되면은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SEC에 대한 입장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영국과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에서 XRP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있다.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주장을 하면 그 나라 법은 그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본인이 정말 더럽고 치사한다고 하면 미국 시장을 떠나도 상관이 없는데 자꾸 여기에서 분탕질 형태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입증이 투명하다라는 걸 명확한 근거 제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다 의미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리고 여기 영국, 일본, 스위스에 가서 그 사업을 하기에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 가는 순간 ODL로 인한 그, 그 사업은 정말 불투명해지는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본질이 흐려지는 부분이 있으니 그럴 수 부분은 좀 없다. 그리고 8년 동안 수백 명의 고객의 글로벌 결제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축을 해왔다. 우리는 회사에 방어하고 이 법정에서 해결해서 마침내 미국 암호화 사업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임명된 모든 위원, SEC의 새로운 리더십과 협력하기를 기대를 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협력이라고 했어요. 합의를 볼 생각은 있다라고 하면서 되게 요 부분은 좀 근자감이죠. 예,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뒤에 있는 내용은 제발 협상에 이제 우호적으로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래요. 정말 너희들이 깨끗하다라고 했으면 CFTC 쪽에서 그냥 미리 실드를 쳐줬겠죠. 이더는 과거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2월 달에 선물 개장이 하는 순간 그거는 이더에서 굳이 언급 안 해도 CFTC 위원장이 실드를 쳐주게 될 것입니다. 근데 XRP는 조금 다르죠. 자기네들이 정말로 상품에 계속 그런 형태로 남아져 있고 싶다고 했으면, 그리고 그런 성향이 정말 짙었다고 했으면 이더 다음으로 XRP에 대한 상품 선물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이쯤 되면 나왔을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1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 보면 정말 어, 제가 만약에 리플을 갖고 있는 입장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신뢰가 가는 그런 멘트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구독자분이 뭐 추가적으로 어떤 뭐 유튜버 분의 빵연의 진실 편이라고 해가지고 올려놨던 게 있는데 뭐 전 야후 CEO도 했고 어디 CEO도 했고 한 두세 군데 더 했더라고요. 그때 보면 모든 주가가 이랬어요. 예. 그것도 보면 또 이 사람은 과연 어, 사업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CEO가
과거 대비 실적을 보았을 때는 과연 그만큼 리플한테 도움이 주는 CEO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미국의 SEC 리플 외에도 다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조사 중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XRP만 묘하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공통적으로 하는데 규모의 덩치가 있으니 언론사들은 규모의 덩치가 있는 친구를 먼저 우선시 그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했으니 그렇게 관심을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아시아권은 리플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고 한국은 특히나 그게 제일 많죠. 그렇게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XRP가 또 상방되는 경우가 계속 누군가는 사주고 있죠. 반대로 계속 사주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인베이스에서 나왔던 게 개인 지갑으로 또 이동을 했다고 해요. 규모가 꽤 되는데 그런 것도 보면 그 물량은 또 잠기는 거겠죠. 그리고 또 내용을 보게 되면은 크립토 사건의 상장 폐지, 비트렉스 마켓 종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회복세가 상당히 좋고 새해에도 낙관 로인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달러 패권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많이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리고 NFL 선수 최초로 비트코인 연봉을 받는 사람이 나왔고 20개월 후에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른 연봉을 받게 된다. 라는 내용과, 그리고 GMO 그룹에서 뉴욕에서 라이센스를 받고 스테이블코인, 에나 스테이블코인을 획득을 했다라고 했던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리플에 이어 또 다른 대형 거래소에 향한다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들도 어느 정도 조만간에 KYC, AML 부분과 ISMS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쪽은 다 라이센스를 박탈을 당하는 건 기본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 거기에 또 딴지를 거는 애들은 또 속아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을 남용하는 게 아니고 적절히 시장이 제도권 쪽으로 돌리는 방향인데, 여기에 이제 거기에 소수의 소속되어져 있는 투자자분들이 조금 피해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내 주식과 비교를 해보면 이런 의견이 많잖아요. 내가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은 포근하지만 수익률은 좀 아니지만 급등락이 크지만 이게 언제든지 없어져도, 하지만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도려내는 거죠. 이게 뭐 그냥 예시일 뿐이지 비슷한 건 아닙니다. 상패 기로에 신라된 주주 모임, 거래소 주식 거래 재개 촉구. 여기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피해자죠. 근데 이거를 제기를 한다라고 해서 이 신라젠을 또 뭣도 모르고 또 사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그렇기 때문에 상패를 하는 것이지 또 다른 의미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은 이 큰 덩어리에 또 요렇게 있으면 여기를 도려낼 거냐, 여기를 도려낼 거냐를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거를 건드리기에는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요거를 조금 도려내고 요 시장의 건전성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예시를 보게 되면 헬릭 스미스가 유상증자에 실패하면 관리 종목으로 하고 상장 폐지가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이때도 CEO가 뻘짓거리 하면서 뭐 갑자기 우리가 뭐 그때 팬데믹 선언을 하고 3월달에 하면서 DLS, DLF 다 박살이 났죠. 그것만 샀어요. 또 여기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쪽 있죠. 예, 그 연루된 그 펀드 그쪽을 또 투자를 했습니다. 절묘하게. 정말 어떻게 그걸 또 분산 투자했던 게 다 이상하게 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또 이걸 또 유상증자 할 때 또 CEO가 뭐라고 했냐? 다음부터는 다시 이런 일이 없겠다. 무조건 임상에 돈 다 쓰겠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또 유증했는데 그 물량 또 개미가 또 받아줬습니다. 왜냐? 나머지 그 돈 꺼내 가려고.
정말 이런 형태가 혹시나 어떤 코인에게 또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몇 천 개 있는 이 코인 시장이 있었을 때 그 코인 시장에 있는 시총은 절대 그 코인을 대변해 주지 않아요. 그냥 자기네 있는 그거를 공모를 해서 그 자금에 있어서 블록체인에 있는 그 검증 과정에 있었을 때 그 유통량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 뿐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팅하고 이제 검증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인 것 뿐이지, 그게 기업의 가치를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CEO가 정말 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